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백성혜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혈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네. 예, 또 뭐 피를 나눈 형제라든지 혈통이란 이야기를 하죠. 네. 자, 그런 거를 이야기할 적에 우리는 이 부모로부터 자식한테 유전되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로 이 혈액의 특성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의형제를 맺을 적에 의식적으로 피를 이렇게 보아서 서로가 이렇게 맹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 어떤 그 우리가 친자를 확인할 적에도 이 혈액형을 가지고 친자 확인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렇죠? 자, 혈액형을 보면 우리가 내 친자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을까?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준비된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혈액을 우리가 이런 시험관에 넣고서 막 이렇게, 이게 원심분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막 돌려버리면 이 혈액이 두 층으로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되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위에 마을간, 약간 노란색을 띠는 마을간 그 용액과 아래쪽에 이렇게 검붉은색을 띠는 곳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이것을 혈장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혈구라고 합니다. 이 혈장은 보통 이제 그 물이 한 90%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혈구에는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혈소판이라고 하는 세 종류의 물질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가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적혈구 때문이에요. 이 혈장은 잘 보시면, 왜 우리 여드름 같은 거 나서 짜면 처음에 피가 나오다가 나중에 맑은 그 액체만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혈장이 새어 나오는 것인데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그 혈구 중에서 적혈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둥그렇고 이 원형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백혈구, 그 다음에 이제 혈소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다음 보시면 이러한 그 중에서도 이 혈구 중에서 적혈구가 이 그 피에서 혹은 혈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바로 폐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아서 그것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세포 안에 있는 축적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폐로 이동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적혈구인데요. 이러한 그 적혈구의 특징이 바로 혈액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둥근 원형 모양이지만 그 표면의 특성 때문에 A형이다, B형이다 라고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적혈구의 특성 때문인데요. 이 적혈구가 우선 그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그 물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예, 특히 우리가 부인들이 이제 여자들이 결혼해서 이제 임신을 하면 우리가 왜 철분을 공급해 줘야 된다, 혹은 뭐 혈액 안에 헤모글로빈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 헤모글로빈 안에는 철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철분, 여러분 그 쇠가 녹슬면 붉은색 띠는 거 아세요? 네. 녹이 쓴다는 것이 공기 중의 산소랑 결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 안에 있는 철도 그러한 그 철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고,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할 때 그 적혈구가 붉은빛을 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분이 부족하면 이제 그 적혈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원활한 세포 안에 그런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그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자꾸 특히 임산부는 태아에 많은 그 신선한 그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철분을 많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바로 적혈구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그 원소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이 적혈구는 산소랑 쉽게 결합하고 또 이산화탄소랑도 쉽게 결합을 해서 이제 실어 나르는 기능을 하지만 종종 일산화탄소하고도 결합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옛날에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 그 아궁이에다가 연탄가스를 때우면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보면 일가족이 그 난방을 연탄가스로 하다가 이 불상사를 당하는 일들이 옛날에는 참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요새는 많이 그런 것들이 없어졌지만,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어느 날 친구가 등교를 안 했는데 보니까 온 가족이 불상사를 당한 일들이 옛날에는 가끔씩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이유는
그 일산화탄소는 이 그 적혈구에 이렇게 딱 붙으면 이게 이 폐로 가면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떨어져 나가요. 워낙 결합이 단단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적혈구가 더 이상 산소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얼른 들쳐업고서 병원에 가서 산소를 막 공급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적혈구가 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럴 만큼 이 혈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적혈구입니다. 자, 근데 이 적혈구에는 4종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혈액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적혈구의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네. 옛날에는 혈액이 우리가 그냥 보면 다 붉은 피니까 이렇게 그 혈액이 4종류가 있다는 것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도 왜 외과 수술을 하면 출혈이 너무 과다해서 죽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혹은 동물로부터 피를 이렇게 넣어줬지만 그럴 때 대부분은 그냥 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넣어주면 음집이 일어나요. 멍우리가 치면서 피가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으로 이르는 일이 많았는데 왜 그럴까를 곰곰이 연구했던 사람 중에 란트 슈타이너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혈액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 항상 응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혈액들은 괜찮아요. 수혈을 해줘도. 근데 어떤 혈액들은 응집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함으로써 처음에 A형, B형, C형이라고 3종류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A형은 A형끼리 했을 때는 응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섞으면 그 응집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냈는데 지금 이 C형이 오늘날은 O형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란트 슈타이너가 3종류의 혈액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나중에 AB형을 더 찾아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혈액이 4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로 이 사람은 1930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안전한 수혈이 가능해졌고 사람들이 이제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 적혈구 안에 어떤 형태의 특성 때문인데, 보시면 우리가 이런 것도 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혈액의 어떤 적혈구의 특수한 막의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있는데, 우리의 세포 안에 있는 핵에는 보시면 이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 염색체 안에 유전 물질들이 막 뭉쳐 있어요. 이렇게 베베 꼬여 뭉쳐 있는 것을 우리가 DNA라고 부르죠. 들어보셨어요? 네. 자, 그 DNA 중에 일부의 정보가 유전자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물질을 만들도록 하는 명령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명령어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A의 형태를 가진 적혈구를 만들어라 라는 명령어를 어떤 유전자가 갖고 있으면 나중에 자손한테 그 명령어가 전달이 되면 이 A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떠한 유전자 안에는요, 어떠한 염색체 안에는 특별한 적혈구의 특별한 형태를 만들라는 유전 정보가 없는 수가 있습니다. 전혀 정보가 없는 경우에 우리는 O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아무런 특별한 정보가 없는 경우. 그래서 항상 이런 경우에 A형과 O형이 만나게 되면 만약에 A형의 유전자와 여기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유전자가 만나서 자손을 만들게 된다면 이쪽에서는 A형 유전자를 만들라는 정보를 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오지 않겠죠. 자, 그럼 어버이로부터 만들어진 자식은 최소한 둘 중에 하나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비어 있어도 얘의 명령어에 따라서 혈액은 A형을 만들게 되는 거죠. 어머니가 O형이어도 자식이 A형을 만드는 것은 이 반대쪽에서 온 어버이 중에 한 명의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모의 혈액형 중에 일부 정보가 자식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데요.
만약에 둘 다 정보가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염색체는 A 형태의 혈액을 만들려고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배우자는 B형이라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A형에 대한 정보를 주고 이쪽에서는 B형에 대한 정보를 주겠죠? 자, 그러면은 이 자식은 어떠한 혈액형이 나타날까요? 예, 바로 AB형이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부모의 어떤 특성은 자식한테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어버이가 말이에요. 이 어버이가 지금 이쪽에는 이 어버이도 A형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어버이가 한쪽이 또 여기를 B인 거를 줬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유전자의 정보를 우리가 한쪽은 A형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는데 한쪽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이럴 때를 우리가 A5형 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양쪽 부모가 모두 A형과 A형을 다 줘서 이 사람이 A형을 나타낼 수도 있었겠죠? 그럴 때 이 사람의 유전 정보는 AA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도 혈액에서는 A형 혈액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혈액을만 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A5형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지 AA형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단지 그것은 우리가 해간에 염색체를 분해해봐가지고 DNA의 유전 정보를 해독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떠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로부터 자식한테로 정말 유전 정보 중에 일종인 혈액을 만드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A형이다 혹은 내가 B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AA형의 유전 정보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고 혹은 A5형으로부터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A형끼리 결혼을 했다고 해도 A형과 A형이 결혼했다고 해도 순수하게 AA형, AA형이 결혼을 했다면 자식은 A형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A5형이 만들어졌다면 자식 중에는 이렇게 결합을 하면 O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둘 다 A형인데 O형 자식이 나오다니 이거 혹시 병원에서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놀라시면 안 돼요. 내 유전자 안에 어떠한 정보들이 전달됐느냐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조합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나는 A형인데 그러니까 이 부모와는 전혀 다른 혈액형이 나왔다 해도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혈액형이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제각각 있을 적에 결혼을 하면 자식들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잘 보시면 만약에 A형 부모와 B형 부모가 만났다고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 형태가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겠죠? 또 BO일 수도 있고 BB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 모든 형태의 자손의 혈액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죠? 그럴 때 AB형이나 O형이 나오면 나는 A형이고 너는 B형이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혈액형을 하나도 닮지 않았을까라고 놀라시면 안 돼요. 각각 그 안에 존재하던 것들이 정보가 섞여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사실은 혈액형만 보고서는 내 친자식인지 아닌지 안다는 것이 참 애매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단지 확실한 것은 O형과 O형이 만났을 적엔 O형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O형 이외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유전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만 좀 확실하다고 할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적혈구의 특성을 가지고 이제 이 어떤 혈액형이 결정이 되고 그것이 부모의 유전자로부터 자식한테 전달되는 때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런 혈액형이, 자식의 혈액형이 나타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우리 왜 헌혈차 종종 많이 보시죠? 네. 우리가 우리의 혈액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큰 사고를 당했을 때 혹은 수술을 해야 됐을 때 피가 모자랄 경우에 수혈을 통해서 생명을 다시 되찾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배고픈 학창 시절에는 이 헌혈을 하고 빵이나 우유 같은 것도 먹기도 했는데 너무 마른 친구들은 헌혈도 못해요.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요새는 헌혈하면 문화상품권도 주고 영화 관람권도 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왠지 피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헌혈을 잘 안 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헌혈을 함으로써 그 피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아신다면 건강할 때 헌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그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옛날에도 우리가 그 피가 모자라거나 사람이 다 죽어갈 적에 효자나 이 효녀의 얘기 중에는 새끼손가락을 끊고 부모한테 이렇게 이 피를 먹이는 그러한 이야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시던 분이 되살아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피가 부족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피를 먹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위장으로 가면 안 되겠죠. 혈관으로 가야 될 피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혈관을 통해서 이 세포의 그 어떤 그 원활한 산소 공급을 통해서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혈액이 그대로 혈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요. 자, 그런데 수혈을 할 적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혈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그 피가 응집이 돼버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 적혈구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죠? 자, 이렇게 표면이 맨질맨질하게 생겼지만 그 안을 잘 보면 이 표면이 이렇게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적혈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걸 A형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 적혈구는 이 모양에 딱 맞는 어떤 물질을 만나면 응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물질을 만날 때.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알파라고 이름을 붙여보죠. 알파. 그런데 이렇게 만나면 응집이 일어나죠? 응집이 일어날 때 여러분 혹시 응집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라고 그래서 응집원하고 응집소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이 원자가 이 근본 원자 아시죠? 어떤 원인이 된다 하는 근본 원자고 소자는 여러분 바탕소라고 들어보셨어요? 바탕소. 자, 이게 그러니까 원소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죠. 이 화학에서 많이 배우는데 어떤 근본이 되는 물질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한쪽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A형 응집할 수 있는 원소와 그 다음에 이 알파라는 응집소가 있다.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응집을 하는 두 물질이 있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면 이 둘이 만나면 피가 응어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형 혈액 안에는 이러한 물질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러한 물질이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B형 적혈구였다고 해보죠. 근데 이 B형 적혈구는 이렇게 생긴 예를 들면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표현을 한다면 이러한 B형의 적혈구는 이렇게 생긴 물질을 만나면 이제 응집해버려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B형 응집원이라고 얘기하고 적혈구를 그 다음에 이거를 베타 응집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B형 혈액 안에는 절대 베타 응집소가 없어요. 그런데 각각 자기의 피를 보호하고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반응을 함으로써 그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방어 기능이기 때문에 B형에는 대신에 알파 응집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둘은 절대로 만났을 적에 반응하지 않겠죠? 대신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 응집소가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B형 적혈구 안에는 이 알파 응집소라는 게 존재하고요. A형 적혈구 안에는 이 베타 응집소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이것이 각 혈액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 있느냐? 아까 이게 혈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혈장이 따로 있었었죠? 혈장 안에 이런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혈장 안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어떤 혈액의 성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혈액이 아까 혈구하고 혈장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혈구에는 적혈구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혈장 안에는 이러한 응집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서로가 이렇게 결합하는 응집소는 그 피 안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AB형을 이제 보시면은요, AB형은 A형의 구조와 B형의 구조를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O형은 아무런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형태가 없습니다. 즉 누가 와도 응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O형 피를 누구에게나 수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한번 그 정리된 그 PDP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요. 자, 보시면 이 A형은 이러한 적혈구의 이 특이한 구조와 그 다음에 베타 응집소가 있는 거겠죠? 자, 이것이 A형 피고, B형은 이러한 구조의 그 적혈구와 그거와 반응하지 않는 알파 응집소가 이렇게 있는 형태입니다. B형은, AB형은 이 두 가지 구조가 모두 있죠. 부모로부터 각각 명령어가 와서 이러한 형태를 다 만들고 그 대신에 응집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B형은 누구의 것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대신에 O형은 아무런 형태가 없는 대신에 이러한 응집소들은 두 유형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O형은 누구에게나 줄 수가 있어요. 혈액을. 그 대신에 자기는 못 받습니다. 받으려고 하면 이것들이 다 기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잡아먹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 O형 피를 A형한테 수혈한다고 하면 이 적혈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물질도 같이 들어가겠죠. 응집소도.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는 이 형태를 가진 이 그 응집소가 여기서 끼어 들어가서 이 적혈구를 응집해 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O형을 A형한테 수혈을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소량 수혈만이 가능하다 그래요. 200ml 이상은 수혈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러한 응집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그래도 급할 경우에 O형 피를 A형한테 줄 수 있느냐 하면 피가 필요한 것은 이 적혈구의 기능 때문이겠죠? 자, 근데 우선 적혈구가 들어갔을 때 이 적혈구는 아무런 표면의 특징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3개가 들어가면 3개 모두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대신에 여기 있는 이 4개가 여기 와서 적혈구 하나를 응집해버리겠죠. 끼어서. 그쵸? 그러니까 적혈구 하나를 희생하고 대신에 3개의 적혈구가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수혈을 했을 때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이 응집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량 수혈만 한다고 하지만 O형을 왜 넣을 수 있는지 아시겠죠? 네. 자, AB형의 경우에는 응집소 자체가 없으니까 누가 들어와도 다 기능을 하겠죠. 하지만 자기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족족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응집해버리죠. 그러니까 피를 수혈하는 역할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피들은 모두 응집해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피를 누구한테 수혈할 수 있는가를 이러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응집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자료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B형과 A형이 만나면 이렇게 아까 응집소와 응집원의 반응 때문에 이렇게 침전물이 생깁니다. 이렇게 응어리가 져가지고 B형이 B형을 만났을 때는 그러한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렇죠? 자, 서로 이렇게 해서 수혈을 누구한테 해줄 수 있는가가 나오지만 O형이 약간 검어지는 것은 약간의 응집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 혈액형은 굉장히 많은 다량의 수혈이 가능하지만 실제 이러한 O형을 수혈해 줄 적에는 B형에 소량밖에 수혈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요새는 이렇게 혈액 그러니까 피 전체를 수혈하지 않고 이러한 이 혈장이나 혈구를 분리해 가지고 이러한 그 성분 수혈을 따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응집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이러한 형질이 유전자로부터 발현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AB형이 나타나려면 A형과 B형이 각각 부모로부터 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A형이었고 어머니가 O형이었어요. 그랬는데 자식이 AB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싸움까지 갔겠죠, 실제로.
결백했던 사람은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유전자 중에는요, 해간의 유전자 중에는 보통 아까 설명드리길 이쪽이 A형의 특성을 나타내고 이쪽이 B형의 특성을 나타낼 때 우리가 AB형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이쪽이 A형과 B형이 모두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고 한쪽은 명령어가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 명령어 중에 하나가 발현이 되면 그냥 이 사람은 A형 적혈구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유전자가 자식한테 간 다음에 AB형이 명령어가 다 작동을 해버리면 그 자식이 AB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O형이었을 적에 이 아버지로부터만 왔어도 AB형이 나타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시스 AB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아주 굉장히 독특한 유전 형질이지만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혈액형만 가지고 친자를 요새는 확인하지 않고 뭐든지 이제 유전자 안에 DNA까지 다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으로 그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혈액형이 또 사람의 성격을 많이 나타낸다고 얘기하죠. 네.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몇 날 몇 시에 태어났느냐 이런 걸 가지고 사주팔자를 보는 것은 과학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혈액형이라는 것은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라 그 유전 정보가 독특한 성질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결정한다는 것이 그리 비과학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독특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사한 그 어떤 그 성향을 혈액형이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어떤 혈액형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유전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오늘 배우시고 한번 자녀분들과 함께 그 혈액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그 자녀의 혈액형이 얼마만한 확률로 나로부터 나올 수 있었었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혈액형은 AB, AB형, O형 이렇게 네 종류만 얘기했는데 혹시 RH+, RH-라는 혈액형 들어보셨어요? 네. 가끔 텔레비 보면 밑에 급히 구합니다. 뭐 RH-형 이렇게 뜨죠? 네. 자, 이 RH+냐 마이너스냐도 혈액의 또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요새는 구분을 안 하고 수혈을 하면 같은 A형끼리 수혈을 했어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RH+라는 것은 꼭 AB형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집원은 있는데 응집소는 없는 경우고 그러니까 RH+는 RH-의 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RH-는 O형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집원은 없는데 응집소만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RH-인 사람이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RH+P가 막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응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RH-인 사람들은 반드시 RH-P만을 받을 수 있고 RH+인 사람은 RH-P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한 것도 이제는 혈액에서 혈액이 자꾸 이제 우리가 연구가 계속되면서 점차 알려지게 된 사실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피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들었는데요.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